제5교시 죄수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수가 딜레마에 빠졌대요. 딜레마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자, 재밌는 상황이 한번 전개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미리 알면 좋아요. 잠깐 보고 갈게요. 자,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네요. 게임하는데도 어떤 이론이 필요한가 봐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경쟁자들이 상대편의 대응 행동을 꼼꼼하게 따져보며 자신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그랬네요. 아, 그렇군요. 자, 어디에 사용되나 봤더니요. 군사학,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심리학 분야 등에 사용이 된대요. 자, 구성 요소는요. 경쟁자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 또는 성과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게임 형태는 전략형 게임하고 전개형 게임이네요. 아, 전략형은 결정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전개는 비결정 게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상대방 전략에 관계없이 자신의 최선의 전략을 결정하는 데 게임이고, 전개형 게임은 상대방 전략을 미리 알지 못하면 자기의 최선의 전략을 알 수 없으며 게임에 임하는 참여자가 자기 마음에 따라 전략을 결정하며 그러한 전략을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 자기에게 때로는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그랬네요. 그냥 들어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수 두 명이 있는데요. 둘 중 하나가 배신을 하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즉시 풀어주고 나머지 한 명은 10년을 복역해야 한대요. 둘 다 서로를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둘 모두 5년을 복역한다고요? 둘 모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둘 다 6개월만 복역한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다면 과연 A가 침묵을 한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표를 한번 잠깐 보시죠. 자, 모양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A, B로 나눠서요. 이렇게 나눠보면 하나를 더 나눠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나눠 볼게요. 자, 여기 A가 있고 이쪽에 B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순간에 A가 자백을 하느냐 침묵을 하느냐인데요. 그죠? 자, A가 침묵을 합니다. 또는 자백을 할 수 있죠. B도 마찬가지로 침묵을 하고 자백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과연 A가 침묵하고 있다가 그죠? 상대방 B가 자백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A 혼자 10년을 복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A가 10년인 거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들 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하지만 B는 이때 석방이 됩니다. 그죠? 네, B는 석방이 돼요. 자, 그런데 A가 침묵하고 B도 침묵을 하면 6개월만 있으면 됩니다. 그쵸? 또 자, A가 자백을 하고 B가 침묵을 했을 때에는 A가 석방이 되겠죠? 그죠? B는 10년을 복역을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 자, A, B 둘 다 자백을 했다. 그러면 5년, A, B가 모두 5년이 되는군요. 자, 과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일지. 좋은 방법이라기보단 그쵸? A가 침묵을 하는 상태에서 B가 침묵을 한다면 6개월인 거고 A가 자백을 하는 상태에서 B가 침묵을 한다면 A는 석방, B는 10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이 B가 침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A와 B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자백을 해서 6개월씩 복역하는 게 더 이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그죠? 하지만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쵸? 네.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게임 이론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 이론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카르텔 그 감면 제도가 있죠. 카르텔 감면 제도.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먼저 자백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소비재에 의한 담합. 이 카르텔이라는 건 우리 물건 만드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음료수라던가 또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이런 것 가격들이 비슷비슷해요. 그죠? 자, 그것이 서로 우리 이 아이스크림을 1,000원 받기로 하자. 그렇게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그쵸? 그걸 담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공정하게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좋은 건 비싸게 받고 안 좋은 건 싸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래법이 있는데요. 그죠? 이 카르텔 감면 제도라는 것은 다른 업체가 먼저 신고를 하면 거기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자백을 했으니까. 그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벌금을, 과징금을 매기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건데요. 어찌 보면 이 죄수들의 고민과 같은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영합 게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로섬 게임, 그래서 영화로 제로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 제로섬 영합 게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단이 이득을 보면 다른 집단이 손해가 돼서 결국 두 집단의 이익을 합쳤을 때 0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영합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맛있다 분식에 가자. 아니야. 또또와 분식이 옆에 생겼는데 거기에서 분식을 먹으면 핫도그를 그냥 준대.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땐 똑같은 가격에 핫도그를 주면 더 손해 아니냐. 그런데 또또와 분식에 사람이 와글와글 모여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맛있다 분식이 이득일지 아니면 핫도그를 더 주는 또또와 분식이 이득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전략을 두 가지를 세웠죠. 그죠? 자, A는 주문한 음식만 주문 음식만 제공을 하는 것으로 하는 전략 하나와, 그 다음에 B는 주문 음식에다가 더하기 뭘 해주기로 후식을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꾸준히 장사를 해오던 그 올드 분식점에서는 그죠? 옛날 음식점에서는 이 뉴 분식점의 전략 A를 선택할 때 자신도 기존 A를 선택하면 상대방보다 60만 원을 더 올리는 거고요. 새로운 분식점이 B를 선택을 하면 올드 분식점이 A를 선택할 때 40만 원, B를 선택했을 땐 3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라는 시장 조사가 있었고요. 결국은 올드 분식점은 전략 A를, 그 다음에 뉴 분식점은 전략 B를 선택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더 좋다라고 얘기가 나온 건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행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올드 분식도 60, 그 다음에 뉴 분식도 전략 A를 선택했을 때에 60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드 분식이 전략 A를 선택할 때 뉴 분식은 전략 B를 선택했을 때가 40. 하지만 자, 올드 분식이 전략 B를 선택을 하면 후식을 제공하게 되고 뉴 분식이 전략 A를 했을 때 20만원 손해가 난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올드나 뉴 모두 분식들의 전략 B를 선택했을 땐 30 이익이 나더라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행렬로 만든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성과 행렬이다. 어떠한 성과가 나오는지를 행렬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성과 행렬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1행의 최소값이 40이 나오고요. 2행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행의 최소값 중에서 최대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40이 되는 겁니다. 그쵸? 또
열로 봤을 땐, 자, 60과 마이너스 20이니까 1열의 최대값은 60이 되고요. 2열의 최대값은 40이 되죠. 그러니까 열의 최대값 중에서 최소값은 40이 된다. 요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더 낫냐라고 봤을 때는요. 상대방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 간에 자신이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을 우리가 결정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올드 분식점은 전략 A를 선택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뉴 분식점은 전략 B로 가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과행렬의 성분을 봤을 때 우리가 안장점이란 얘기를 하는데요. 안장점. 네. 성분 R행의 성분 중에서 가장 작고 S열의 성분 중에서 가장 큰 그런 모양을 취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안장점이라고 부른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드 분식점은 전략 A를, 뉴 분식점은 전략 B를 선택하면서 지금 해오던 방식대로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뉴 분식점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 같지만 실제로 올드 분식이 뉴 분식보다 40만원의 수익을 지금 더 얻게 되는 거지요. 그죠? 또 뉴 분식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올드 분식점보다 40만원 수익이 적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핫도그를 후식으로 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결국은 둘이 합쳤을 때 이익은 그렇죠.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렵네요. 5번째 수업 정리 보겠습니다. 자, 결정 게임. 선택 가능한 여러 전략이 있을 때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게임입니다. 자, 안장점에서 최선의 전략을 가지게 되며 자, 결정 게임은 영합 게임과 비영합 게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장점이란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자, 말이 좀 어려웠는데요. 상대 경기자의 최선의 선택에 따른 자신의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안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어려워서 개념 정리도 해놨습니다. 결정 게임과 비결정 게임으로 나누며 영합 게임과 비영합 게임으로 나눌 것이다. 그 다음에 재수 딜레마를 볼까요? 전략에 따른 각 결과의 모든 경기자의 득실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기자들이 동시에 성과를 얻거나 또는 읽는 것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렇죠. 서로 발설을 안 하면 6개월 사는 건데요. 누군가 발설을 하면 잘못하면 10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비영합 게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쟁하는 학교 앞에 분식점 봤을 때요. 한 집단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 집단이 손해를 보아 결국 두 집단의 이익이 모두 합하였을 때 제로로 되는 그러한 상태를 영합 게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